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끝판왕 교재에서 의학생명 계열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의학생명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생부 속의 여러 강점들을 자기소개서에 담아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특강이 될 거예요. 즉, 자소서 끝판왕 키워드 기본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먼저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우리가 분석해보자입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2022학년도 이후에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일단 우선 자기소개서 역시 학생부의 기재사항들처럼 대부분 축소되거나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4개 문항이었던 대교협에서 강조하는 공통문항 1, 2, 3번과 대학별 자유문항 다 더했을 때 약 5,000자 내외였다가 1번, 2번 문항이 통합되면서 1번 문항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글자 수가 제한이 되면서 총 3개 문항에 3,100자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일반고들의 학생부 속에서 여러분들 학생 각자의 개인별로 여러 가지 탐구했던 근거라든가 심화적인 호기심이 정확히 평가되고 모든 게 기록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최후 변론서 같은 기능을 하죠. 즉, 행동 특성에서 안 보여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 의지, 특별한 분야와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 그 상황 속에서, 과정 속에서 느꼈던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문항 안에 필요한 그 문항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자기소개서의 이 평가에서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해요. 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서식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내용을 보죠. 1, 2번 통합 문항은 원래 1번 문항이 천자, 학업 경험, 학습 경험과 학업 태도였다가 2번 문항이었던 의미 있었던 활동, 교내 활동, 주로 이제 학교장 승인하에 했던 활동이라든가 교내 활동 위주로 3가지 이내죠. 그 천자와 1500자가 통합이 돼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1번 문항 학습적인 경험과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 천자와 의미를 두고 시작했던 활동 3가지 이내 1500자가 통합돼서, 즉 2500자가 1500자로 줄었습니다. 또한 3번 문항은 원래 인성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문항이었죠. 근데 이번에도 변경된 질문 자체는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역시 요구하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3번 문항이 800자로, 그리고 대학별 자유문항도 1000자에서 1500이었다가 심플하게 800자로 글자 수가 제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문항별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흐름을 잡고 살펴봐야겠죠? 그 첫 번째가 1번 문항입니다. 제목으로는 본인의 관심 분야, 어떤 실천과 도전을 해왔니?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제목이 그러한지 보겠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자, 1번 문항 기존 거 보이시죠? 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하겠고요. 2번은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가지 이내, 역시 배우고 느낀 점이 중요합니다. 이 2개 문항이 더해져서, 잘 보세요.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이게 조금 미묘하게 변했고요. 본인의 관심 분야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로 약간 변했어요. 즉, 저 변경된 1번 문항에서 빠진 글자는 아마 지원 동기 4글자일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대학별 자유문항에 지원 동기나 진학 후 실천 계획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원래는 저것들을 담고 있다가 지원 동기라는 4글자가 삭제가 된 거죠. 그럼 보도록 할까요? 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무섭죠? 딱 봐도 기존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지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1번 문항이 여러 학교들의 선생님들한테, 특히 진로 담당하시는 진로진학부장 선생님이나 또는 이 어떤 아이를 특정한 시기에 상담하기 위해 만난 전문가분들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1번 문항의 학업 태도, 다른 말로 하면 지적 호기심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단순히 학업적인 스킬과 공부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학업 태도는 깊이가 포인트겠고요.
활동은 다른 말로 하면 계열 적합성 또는 전공 적합성이죠. 다채로움.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말이죠. 그 해당 계열과 해당 전공에 필요한 활동일 텐데 다채로움이 핵심이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이렇게 1번 문항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은 깊이, 활동과 실천인 다채로움이 핵심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즉 2번이나 3번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1번 문항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되게 어려우면서도 너무너무나 분명한 말이죠. 항상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하고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서 이렇게 배움은 지식이다, 배웠다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식이다, 배웠다 말고 그래서 나는 해결 방안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 느낌이 진짜 학업 태도의 구체성과 지적 호기심의 색깔을 뚜렷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1번 문항에 대한 키워드 두 가지 이상을 말씀드려 봤고요. 자, 역시 1번 문항에서의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이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래서 실생활에서 본 것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니? 너의 문제 해결력의 뿌리는 어떠하니?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후 이런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어려운 과정을 극복했으며 어떤 실천력을 보여주었니? 즉, 호기심의 계기는 솔직히 여러 개의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진로 활동 시간에 들었던 특강 교육 때문에 어떤 친구는 학급 특색 활동 때문에 또 어떤 친구는 동아리 활동에서 선후배들과 동료들과 함께했던 팀워크 활동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의 계기는 여러 군데 있겠지만 이것저것 하다가 특히 이것에 더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서 교과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기본으로 얻는 거죠. 이것이 1번 문항에서 네가 배웠던 그 지식을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증명하거나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의 관심 분야에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니? 라는 고민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자, 그 사례를 자기소개서 끝판왕 페이지 99쪽에서 1학년 동아리 활동 진짜 내용에서 보도록 할게요. 간호사라는 확고한 자신의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임. 간호사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자, 도서를 읽었대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자신의 느낀 점이 잘 드러난 감상문을 작성하여 동아리 회원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접목시켜 봤니? 너는 그 간호사가 되기 위한 어떤 실천을 해오고 있니? 이런 것들이 1번 문항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또 밑에 보면 2학년 때 과학 메시지 자율 동아리가 보입니다. 과학 신문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의 신문 제작 활동을 하였음. 조금은 아쉽죠? 왜냐면 RCY에서의 활동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실감났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 글자 수에 제한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 당시 때는 아마 500자였을 거예요. 그럼 그 500자 내로 동아리 활동 2개 이상 또는 3가지. 아마 이 친구가 동아리가 2~3가지 정도였을 것 같아 짐작이 돼요. 그럼 그럴 때 과학 메시지 자율 동아리에서 다양한 주제의 신문 제작을 했지만 특정 동아리에서 너무 실감나게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했기 때문에 글자 수의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걸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이나 대학별 자율문항 속에서 어떤 진로의 의지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을 특정 주제의 신문기사 제작으로 어떻게 좀 더 다가갔다. 이런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자기소 끝판왕에 좋은 사례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역시 자기소개서 문항별 분석인데요. 조그만 소주제가 2번 문항을 가리키고 있네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어떤 기여를 그대가 하였는가? 즉, 상대방과의 소통하는 자세는 어떠한가? 팀워크나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팀워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를 물어보는 문항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그 바뀐 문항을 보죠.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수가 띄어쓰기 포함 800자죠. 안타까워요. 기존에 1000자라면 아마도 띄어쓰기 포함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얼추 계산하면 15개 내외의 문장이 나옵니다. 운 좋으면 16개, 16개의 문장이 나오고요. 하지만 800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3문장 정도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12개에서 13개 문장으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잘 서술해야 된다. 이런 한계점이 조금 있고요.
역시 98쪽에 자기소 끝판왕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간호사, 특히 외과 중환자실 간호사가 꿈이었던 친구의 3학년 자율활동입니다. 학교에서의 어떤 이벤트나 학교에서의 행사, 공통된 땡땡 교육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을 기록해주는 항목이 창체 중에 바로 자율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기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 차원에서의 이벤트, 여러 가지 어떤 체험활동, 학급 차원에서의 특색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라서 다른 친구들과의 변별력이 있으려면 그 활동을 한 다음에 활동의 한 번에 일회성인 감상문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활동 덕분에 감상문을 쓰는 과정에서 무엇에 좀 더 마음이 갔다. 어떤 문제 현상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 활동 이후에 무엇이 좀 더 궁금해졌다. 이렇게 연계되는 활동이 중요하겠죠? 자, 볼게요. 과학의 날 역시 행사죠? 행사 진행 도우미로 활동했다. 친구들의 선택 부문을 미리 조사하고 준비물을 빠짐없이 게시판에 공지하며 학급 친구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며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게 수행했다. 멋있네요. 책임감이 일단 상당하죠? 친구들의 선택 부문을 미리 조사해서 준비물을 빠짐없이 게시판에 공지했다. 뭔가를 정보를 공유했고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다음 또한 주제가 나오네요. 금속, 염과 규산소다의 반응으로 만드는 화학 정원에 참가하여 모두가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며 실험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실험 결과를 삼투압과 반투음학의 개념을 이용해 보고서를 완성했답니다. 자,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죠. 단순히 과학의 날 행사 진행 도우미로서 또는 금속염과 규산소도의 반응으로 만드는 화학 정원에 참가한 활동으로 멈춘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리된 지식이나 이를 통해 좀 더 궁금해진 현상을 구체화시켜서 삼투압과 반투막의 개념을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느낌이 아마 공통된 활동에서 자기만의 실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일 수 있겠어요. 아주 좋은 사례겠죠? 그 다음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대한 키워드나 조언이 있는데요. 2번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즉 모둠 활동 더하기 조별과제, 학교의 축제 준비, 동아리 활동 운영 등 팀워크와 소통을 잘하기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 그게 꾸준 역할이거나 심지어 악역이었든지 간에 상관없겠죠? 모두가 아주 바람직하게 균형감 있는 리더로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좋겠으나 꾸준 일, 뭔가를 조율하기 위한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감초 역할을 하면서 그림 그리듯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포인트를 극복했는가 자세하게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2번 문항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모둠 활동이나 조별 과제나 학교 축제 준비나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설명해야 너에게 합당한 면접 질문이 나오지 않겠니? 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별 분석의 세 번째 키워드. 대학별 자율문항입니다. 주로 지원 동기를 물어보거나 해당 모집 단위의 어떤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학교가 너를 왜 뽑아야 되니?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 아쉽게도 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되는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의 원래 자율문항이었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건 우리 해당 모집 단위의 어떤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너는 어떤 노력과 실천까지 해왔니? 너는 우리 학과에 진학한 다음에 어떤 진학 후 도전과 학업 계획을 실천할 거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만약에 서울대라면 본인에게 아주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유의미한 영향이요. 그런 독서 활동에 대해서 3권 내외로 기술하려는 자율문항이 여전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제시되어 왔었죠. 그래서 지원 동기이건 해당 모집 단위에 대한 성숙한 열정이건 관심도이건 그리고 전공에 대한 성숙도이건 그것들을 평가하는 게 대학별 자율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항에서의 전공 성숙도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학과 또는 계열 모집 단위에서 학생 스스로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도전 정신과 방향성 등을 평가한다. 즉, 서류 기반 면접 문항의 단골, 가장 아끼는, 최강으로 아끼는 질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인지, 물론 희망 진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일관되게 흘러오는 친구는 흔치 않지만 대부분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의학생명 계열의 친구들이라면 약간의 방황은 있다 할지라도 점점 생명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의학에 대한 열정이 구체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보건 계열이건 의치 한수 또는 약학 계열이건 그런 식의 자기 진로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그 문제 현상 또는 더 공부하고 싶은 주제, 분야를 만났냐에 따라서 스스로 성취하고 싶은 목표나 도전 정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느낌이고요. 자, 봅시다. 서울대. 이건 22학년도에 공개된 질문이 아니라 21학년도까지의 자기소개서 기존 4번 문항이었던 자유문항에 대한 샘플이고요. 서울대입니다. 재학 기간 읽었던 책 중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냥 평범한 독서활동 감상문의 줄거리 요약은 아니고요. 그다음 건국대와 경희대, 중앙대, 연세대, 한국외대는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멋있네요. 그다음 성균관대. 성균관대와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대부분 닮아 있죠? 심지어 폐지가 된 고려대도 해당 모집 단위의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왜 선발해야 되는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록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됐다 할지라도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자형이라든가 여전히 22학년도에 면접평가 요소가 있는 고려대를 비롯하여 예를 들어 연세대라든가 또는 성균관대 6개의 학과 모집이라든가 그럴 경우, 물론 성균관대 대부분 계열 모집과 대부분의 학과는 면접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도 의예과를 비롯하여, 자, 포인트죠? 의예과를 비롯하여 교육사범 계열 중에 몇 군데 학과 등은 여전히 면접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까 말했죠, 분명히 대학별 자율문항은 스스로 성취하고 싶은 목표나 도전 정신을 표현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서류 기반 확인 면접 질문의 가장 단골이다. 그 때문에 볼게요. 21학년도에 영상 업로드였던 비대면 면접 문항이었습니다. 공통적인 면접 질문이었고요. 지원자,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관지어 이야기해보라. 이걸 1분 내외로 답변을 영상 녹화해서 그 영상 파일을 올리는 면접 방식이었답니다. 어때요? 대학별 자유문항이 어떤 느낌으로 중요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면접평가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단고 질문이다.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그렇다면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문항별로 분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학생명 계열에서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문항 속의 단락을 통해서 어떤 지적 호기심과 탐구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 지점이 본인의 내신 숫자나 약간 애매모호한 내신 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의학생명 계열의 지적 호기심, 남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능력과 품성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해당 분야를 공부하기에 적절한지라는 질문의 근거들을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과 자신의 경험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 자기소개서의 글감들이 단순히 상상이나 어떤 기억의 왜곡이나 소설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의 뿌리가 교과 활동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있어야 되거나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여러 진로 활동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발견한 자신의 근거들이 어떤 원인과 과정, 성취 경험, 그리고 본인에게 미친 영향 등으로 구분되어서 작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거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지적 호기심, 해당 분야를 공부하기에 적절한지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 속에서 찾은 다음에, 즉 내신 등급 지표죠. 거기서 연관되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구체적인 문장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과목의 세부 특기 사항 내용이라면 그렇게 유의미했던 주제나 단원과 매칭이 되는 교내대회 수상 실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과목의 등급 때문에 받은 상이었건 과학 관련된, 토론 관련된, 사회문제 현상 관련된 어떤 특별했던 학술적인 발표 주제였건 상관없이 특정 교과목에 관심이 진하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여러 번 조사했거나 발표 수업으로 배경 지식이 쌓인 그런 분야라면 역시 토론대회나 과학탐구 실험대회나 창의적 발명대회 등에서 어떤 성과나 도전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몇 가지 키워드나 단어가 수상 실적과 연관이 되거나 진로 활동에 적혀 있는 실천했던 특강들, 그 특강 다음에 감상문을 썼거나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봤거나 이렇게 연결되면서 결국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의학생명 계열에서 지적 호기심 연관되는 문장들과 팩트를 찾는 소재이다. 라는 거죠. 자, 드디어 자소서 끝판왕의 샘플인 101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고요. 생명과학 1입니다. 체세포 분열 관찰에서 능숙하게 현미경을 이용해 듣고요.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열량 및 비만과 과도한 다이어트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매력적이죠.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열량 및 비만과 과도한 다이어트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래서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발표했다. 또한 난 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헤모글로빈의 구성 아미노산 변화로 일어난다는 원리를 조사하여 그 다음이 중요하죠. PPT와 풍부한 지식을 활용해 친구들이 발표했다. 그래서 유전병이 맨델 법칙을 통해 유전되는 과정을 이렇게 한 번 배웠던 지식과 특정 단원에서 조사했거나 발표한 활동들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과학 원에서 어떤 A라는 지식과 B라는 단원과 C라는 어떤 원리를 연결지어서 고민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의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고요. 과학에 대한 탐구 능력도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약물의 영양과 관련된 자료를 읽고 내성으로 인한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처방을 통한 올바른 약물 복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좀 더 심화적인 탐구 주제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2학년이었고 그리고 생명과학 속에서 어떤 수행 평가를 했는지 이 친구가 어떤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지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가 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속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실제 적힌다면 학생부에서 약간 평가를 덜 당했던 저지적 호기심의 뿌리가 자기소개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평가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요. 희망진로인 간호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 실태를 주제로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발표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림 자료와 그래프를 사용했다. 결국 간호사의 특히 중소병원 간호사의 퇴직률이 높은 것을 근거로 하여 퇴직한 간호사일 때 중소병원의 간호사의 확률과 같은 조건부 확률을 문항을 함께 제시하면서 이 해당 확률 통계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개념을 그부들에게 인지시켜 주었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지적 호기심이 자기소개서에서 학생부에 있는 팩트들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나오겠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의학생명 계열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따뜻한 배려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영어 의사소통 능력, 그부들을 위한 교재 만들기, 효율적인 학습, 비판적 사고력, 많은 독서량과 뛰어난 작문, 과제 연구 보고서 제출, 논리적이고 분석적 능력, 해박한 지식, 성찰하는 태도와 사려 깊은 행동, 탐구력, 숙달된 기구 조정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인문학적 지식, 융합적인 사고로 폭넓게 해서 이런 멋진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탐구 역량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역시 자기소개서는 이 모든 게 담겨질 수는 없죠. 자기소개서가 마찬가지로 글자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치의예과에서 수의예과에서 한의예과에서 어떤 내가 탐구 주제를 그동안 해왔느냐에 따라 내가 융합적인 사고를 폭넓게 해석하는 능력을 강조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는 문제 상황을 판단하는 공감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건지 성찰하는 태도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성찰하는 태도를 통해서 과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과거의 경험을 또 한 번 성찰하는 태도를 통해서 많은 독서량과 뛰어난 작문 능력을 강조하고 싶다든가.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담길 수 있는 키워드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학생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 단어들의 의미를 또는 그 단어 속에 담긴 그 동기, 즉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와 관련된 원인, 과정,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 할 점, 이것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받은 다른 활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역시 학업 태도의 성장과 지적 호기심은 아까 자소서 문항별 분석했을 때 1번 문항에서 강조했던 키워드이고요.
자, 봅시다. 그렇다면 남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 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표에서 자신이 고교 시절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A부터 D까지 정리해 봐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번 슬라이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슬라이드가 되겠죠? 자, 이제 뚜렷하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씹어 먹을 만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배운 지식들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배운 지식들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느냐? 그런 공부한 과정이 있느냐? 탐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만났느냐? 라는 물음이고요. A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 주제를 만난 계기와 지적 호기심의 출발, A고요. 구체적인 정보 탐색 과정, 그리고 시도했던 몇 가지 아이디어, 이게 B입니다. 성취 경험, 인상 깊었던 지식의 확장, 누군가의 평가 내용과 조언, 이런 내용들이 C이고요. 그 다음 D, 이후 보완해야 할 주제와 근거에 대한 공부로 이어졌다. 후속 활동에 대한 탐구 계획을 하게 된 다짐과 실천을 계획을 세웠다. 어때요? 이렇게 한 번에 ABC, 자, 다시 한 번 더. 첫 주제를 만난 계기와 호기심의 출발, 구체적인 정보 탐색 과정, 성취 경험, 인상 깊었던 지식의 확장. 이렇게 ABC가 한 바퀴 돈 다음에 멈춘 게 아니라 D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보완해야 할 주제와 근거에 대한 공부로 이어졌다는 거. 이 ABCD가 내 학생부 곳곳에 몇 번의 색깔이 있느냐, 어떤 주제와 이 ABCD가 만나느냐를 관찰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1번 문항과 대학별 자유문항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특이점이, 강점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ABCD를 2번 정도 이상 고민하고 소재를 찾아본 학생들은 서울대학교조차 원하는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즉,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내 관심 분야가 처음에 넓었다가 이 넓었던 관심 분야의 주제가 나의 지적 호기심의 여러 번의 성찰하는 태도와 폭넓게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게 넓었던 주제가 점점 좁아졌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는 이미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창의적인 것이고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죠. 세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학이라는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성취하고 싶은 목표였을 거예요. 즉, 1번 문항에 적어도 괜찮고 대학별 자유문항에 적어도 괜찮겠죠? 수학이라는 언어로 모든 현상을 표현해보고 싶었답니다. 책, 작은 수학자의 생각처럼 인생에도 수학처럼 답이 있다면, 즉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수학 모델이 부제목인 책이에요. 이렇게 2권의 책을 통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복잡한 문제라면 쪼개서 생각하고 그림으로 도식화하거나 수식으로 표현에 접근한다면 객관적 해석이 가능함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별거 아닌 첫 번째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수학 관련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근거가 있겠죠. 게다가 발표 수업의 주제였어도 역시 근거가 있을 거고요. 책 2권이 있다는 것은 독서 활동 기록으로도 저 책 2권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수학이라는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해보고 싶은 저 성취 목표와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뚜렷한 의지 덕분에 책 여러 권이 단순히 책만 읽었다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도움이 되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로 활동이었건, 어떤 동아리 활동이었건, 어떤 세부 특기 사항 활동이었건, 이런 목표 의식이 또 이런 생각하는 힘이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에 영향을 많이 주었겠죠. 어떻습니까? 학생부에 흩어져 있던 반짝이는 보석이 슬며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자기소개서, 특히 의학생명 계열의 지적 호기심을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연결됩니다.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며 수학적 사고력의 확장이 어느 학문이든지 가능한 배운 저는, 여기부터가 본론이죠? 의학 생명에서의 문제 상황을 수학으로 해결하는 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근육과 뼈의 구조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이거나 아니면 과제 연구 시간에 했던 활동이겠죠? 근육과 뼈의 구조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한 우리 몸의 작동부터 바이러스나 DNA와 같은 작은 입자에 대한 정보들을 수학으로 해석하고 그 변화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아까 그 샘플과 연결되면서 이 친구가 어떤 탐구 경험 때문에 더 주제가 좁아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단락이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문항별 분석과 의학생명 계열의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어디까지 온 거냐면,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서 너는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해 봤느니 그 도전 실천했던 경험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멘보 사과를 조리하는 어느 한 셰프의 예능 방송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물을 잘 넣어 주어야 충분히 사과의 맛이 오랫동안 감미롭게 배어나와요. 라는 조언이 저는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배운 지식들로 무엇을 해결하거나 스스로 던진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되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뒤에 1학년과 2학년 때 나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교과 공부들, 개념조사, 토론 준비했던 과정들을 왜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주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임원으로서 여러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보였다. 학생회 회의하면서 논의된 사항들을 그동안 문서화시키지 않았었고, 회의에서는 건설적인 대화보다 잡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업무가 일부 부원에게만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한 뒤에 2학년으로 진급하며 학생회를 앞에서 이끄는 역할을 맡으면서 축적된 문제들을 개선해보고 싶었고, 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학생의 업무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매뉴얼을 기획했고요. 그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를 구상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 샘플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자기소개서 끝판왕에 강조했던 1번 문항에서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자, 반 친구들이 특정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에 깊이 있는 어떤 토론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다만 토론을 못한 아쉬움에 보건동아리 RCY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폐지해야 한다. 유의미하죠? 연명의료결정법을 폐지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폐지 시 자기 결정권의 침해, 병실 부족의 문제를 찾을 수 있었고요. 찬성 입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제도 지침서 등을 읽으면서 허용 대상 범위의 불확실성, 복잡한 절차라는 문제가 있음을 찾아냈답니다. 이렇게 한 번의 교과 활동 시간, 특히 생윤 시간이었겠죠. 생활과 윤리 시간에 이 토론 수업 진행이 반 친구들의 배경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진행을 하지 못했다. 아쉬웠다. 하지만 아쉬웠던 활동을 그냥 끝낸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연명의료결정법 관련된 이것의 폐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약간 소통하면서 더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은 다음에 토론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가입한 동아리였던 보건동아리에서 이런 도전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사례가 되겠죠. 자기소개서 끝판왕 182쪽에 있는 사례였고요. 자, 이제 슬슬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 끝판왕의 기본편에서 정말 중요한 셀품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역시 문제 해결력이 아주 귀중한 조언이 되는 사례예요. 황유가 통계의 역설, 이걸 주제로 보고서를 쓰면서 흔한 오류들을 정리해왔고 탐구 과정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통계 접할 때 흔히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주어진 데이터는 물론 직접 얻은 데이터를 통한 분석도 시도했었다. 성적이 잘 나오는 데에는 공부 시간, 공부 환경 등과 같은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 이것도 수학적인 사고력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샘플들을 보면서 한 학생이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어떤 지적 호기심의 주제가 점점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도움되는 유용한 사례였죠. 이런 것들을 자기소 끝판왕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분석할 수 있고 본인의 활동에, 본인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의학생명 계열에서 어떤 느낌으로 학생부 속에 있는 평가 요소들을 자기소개서에 가지고 와야 되는지, 우린 어떤 문항 속에 어떤 스토리를 담아내야 되는지를 잘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화편에서 자기소개서 끝판왕 의생명 계열의 심화편에서는 이 발전 가능성 항목과 연관지어서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의생명 계열에서 어떤 발전 가능성으로 자기소개서의 심화적인 주제를
또 내가 점점 그 분야에서 어떤 융합적인 사고력을 보여주는지 그 샘플도 심화편에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소서 끝판왕 기본 팩트강 지금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멘텍 이성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게요.